자,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가기 전에 설명 먼저 좀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직선이란 말이 나왔어요. 직선의 방정식? 곧 뭐랑 똑같아? 1차 함수와 똑같아. 그런데 왜 1차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차 함수 중에 표현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기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는요, 기울기랑 y 절편이 있어서 이런 거 다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표현이 되고요, 이것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표현이 안 되는 아이가 딱 하나 있어요. 기울기가 없는 아이. 아니, y가 없어지는 아이. 이 아이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 우리가 이런 걸 x는 3이다 그러면 x좌표가 계속 3으로 일정한 녀석이잖아요. y좌표는 변해도. 이건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요. y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걸 표현하기 위해서 직선이라고 부른 거라고 생각. 차이점이 요거 하나야. 이걸 표현할 수 있느냐? 표현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점만 있는 거지. 1차 함수와 직선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둘이 똑같니라고 질문하면 똑같진 않죠. 왜? 하나는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잖아요. 뭘 원하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x, y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걸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답은 똑같겠지만 의미가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니? 이게 궁금했던 내용인 거고, 이건 이 식을 만족하는 x, y가 어떻게 되니? 그가 궁금한 거야. 서로 궁금한 게 좀 다른 거야. 그런데 풀이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너를 표현하냐 표현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직선이냐 1차 함수냐 라고 달라지는 건데, 이제 막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제가 답을 찾았더니 3x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3x 빼기 y 더하기 4는 0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둘 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1차 함수와 직선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그 의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못 표현하니까 그 녀석까지 포함하는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하는 거야, 얘들아.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야. 왜 너는 중학교 것도 몰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니네가 중학교 때 해왔던 걸 다시 하는 거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여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하려면 식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직선의 결정 조건을 먼저 하러 갑니다.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은 뭐니? 라고 질문하면 제일 첫 번째가 기울기가 아니야, 얘들아. 점이 몇 개 필요하죠? 점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직선이 하나만 그려지려면 만약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죠? 저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죠? 졸라 많아. 왜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360도 회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아. 아직 우리는 그 표현 방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이 점을 지나면서 나머지 한 점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직선의 결정 조건은 2점이 필요해요. 요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점 말고 다른 거 주면 안 돼. 그래서 기울기라는 아이를 주는데, 기울기의 단점이 뭐냐? x축이 필요해. x축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왜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x축, y축이 전제한다는데 표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한 점과 and 기울기를 알면 직선을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는 문제는 최소한 이렇게는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너보고 직선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점 2개가 주어져 있거나 점 하나와 기울기가 있어야지만 직선을 찾을 수 있지, 그냥은 못 찾는다는 얘기야. 궁금해해야 되는 건 뭐야? 난 도대체 점 2개를 어떻게 찾을 거냐? 난 도대체 점 하나와 기울기를 어떻게 찾을 거냐를 고민하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이건 하나 또 뭐가 있느냐? 이 점을 지나면서 어떤 직선의 수직인 직선. 보세요. 요 직선과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래요. 그것 또한 딸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점과
수직. 요렇게 돼요. 요렇게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이 수직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따로 안 쓰지만 실제로 요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나는 직선을 찾을 수 있더라. 너 뭐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보고 직선을 찾으래. 그럼 점 2개를 찾거나 그게 아니다. 그럼 점 하나와 기울기를 찾거나 그 기울기 중에 수직이 되는 기울기를 찾거나 여기까지만 한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직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할 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갈 일이에요. 우리 첫 번째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등장하는 녀석입니다. 우리는 순서상 2점 말고 기울기를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차 함수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은 좀 다르게 풀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한 점 A를 지나고요. 기울기가 M이래요. 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나보고 찾으래요. 그러면 중학생 때는 아마도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이야 라고 하면 y는 3x 플러스 k 하고 1,2를 집어넣어서 k를 찾아야지. 이건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푸는 건 여러분한테 독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입장만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식은 다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외우면 되잖아요. 이 말뜻을 어떻게 주느냐? 여기가 한 점 A라고 치고요. 기울기가 M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 말뜻을 다루 하면 어떻게 되죠? 저 파란색 직선과 평행하면서 점 A를 지나는 거잖아. 너와 평행하면서 이 점을 지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럼 마치 어떻게 쓰는 거냐? 으야, 내가 너를 y는 mx라고 할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이 아이의 정체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고정점이 있다고요. 무조건 직선은 한 점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지나도록 하래요. 그럼 무슨 이동한 거예요? x1, y1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평행 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x1만큼 y축으로 y1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래서 y-y1 기울기 m에 x-x1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나요? 설명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뭘 잘 봐야 되느냐면 y는 mx의 정체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가 아니야. 고등학생한테는 어디를 지나는 직선인 거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기울기는 모르지만 지나는 점은 무조건 한 점은 준다고요. 아까 선생님이 직선의 결정 조건 3가지를 했는데 다 안 줄 순 없어. 2점 중에 한 점은 줘야 되고요. 기울기는 한 점 중에 하나는 줘야 되는데 기울기를 주는 건 안 예쁘니까 점 하나가 필요하다고. 모든 직선은 완전히 문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써있지 않다면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있지 않다면 지나는 한 점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얘를 읽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읽는 거예요. 고정점이 있어요. 고정점이. 이 고정점이 여기를 지나는 거로 바뀌었어요. 평행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어떻게 읽는 거예요? x1, y1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야. 뭐라고? x1, y1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라고요. 무슨 똥멍청이 같은 소리냐고요? 이런 소리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순간 저 아이의 정체는 기울기가 m이면서 3,2를 지나는 직선이야. 이렇게 읽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이걸 풀어서 쓰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장하게 니네한테 써줘? 니네한테 이렇게 예쁘게 안 써준다니까?
니네한텐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럼 우리가 항등식에서 배운 것처럼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한 점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울기 값에 관계없이 한 점 3,2를 지나고 있어. 그럼 이 직선의 상태가 이런 거야. 3,2가 있고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몰라 많은 개를 다 표현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점 하나만 알게 되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읽는 연습이 왜 중요하냐. 아까 선생님 3x 플러스 k라고 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건 답을 구할 수 있지만 이걸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연습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요렇게 읽습니다. x1, y1을 지나는 직선 중에 기울기가 m자리야 라고 읽으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 되는 직선을 찾는 방법이다. 그런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직선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질 텐데 그 녀석을 읽는 연습이 중요하다가 이 1번의 포인트예요. 이 책에 이 단원을 뒤쪽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따로 나와요. 근데 우린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얘는 원점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이 점이 정점이 A로 바뀐 거야.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요게 정해진 점, 움직이지 않는 점,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저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쓸 때 요렇게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죠? 기울기가 없죠. 그럼 니네 뭐만 구하면 돼요?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기울기만 알면 돼. 점 두 개가 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기울기 연결합니다. 자, 얘가 기울어진 정도를 어떻게 알지? 기준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어떤 경사도라는 걸 잴 때는 평평한 면의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지표면이라는 게 필요해. 누군가 기울기를 잰다는 건 무슨 의미냐? 기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준점이 우리는 X축이 되는 겁니다. 이 X축과 이루는 정도, 요 기울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기울어진 정도니까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울기를 구하죠? 직각 삼각형을 만드신다고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랑 똑같습니다. 요게 X의 변화량, 델타 X라고 읽어요.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세모 Y가 아니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읽는 겁니다. 따라서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읽지 않고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직각삼각형이야? 이것분의 이거면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도 세타네. X축에 요렇게 읽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이해 못해 얘들아. 각을 잴 때는 이렇게 재는 각은 음의 각이고요. 요렇게 재는 게 양의 각이야. 우리 각도기 쓸 때 갔다 와. 이렇게 재지 않고요. 요렇게 잽니다. 실제 각도기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요렇게 재는 각을 양의 각이라고 해요. 시계 반대 방향.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르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자, 여기 직각이니까 얘네 둘이 평행합니다. 평행의 의미가 뭐라고요? 동의각이 같아요. 세타가 되니까 탄젠트 세타를 통해서도 기울기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럼 나는 기울기만 찾으면 되잖아. 왜? 신화는 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두 개가 씩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이용하세요. 그러면 기울기 알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기울기 구하시고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점 중에 예쁘장 안에 두 점이 있어. 이름이 있는 두 점이 있어. 이름이 있는 두 점. 그게 누굴까? 그렇죠. 절편. 절자가 무슨 절자야? 자를 절자야. 그래서 떡 중에 절편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긴 떡을 이렇게 잘라놓은 게 절편인 거야, 얘들아. 평행사분형꼴 모양 있잖아. 옛날 사람이야.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절편이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어도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맞아,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식이 좀 예쁘장하게 쓰여져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0,B고요. 여기가 A,0이에요. 그럼 이대로 그대로 구해보자고요. 기울기 찾아라. X의 변화량 0에서 A만큼 커졌죠?
증가했다고요. A분의. 그랬더니 B에서 0만큼 줄어드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럼 나는 바로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X, Y절편이 B니까 그대로 갖다 B 써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가 어쩌라고? 이걸 좀 예쁘게 써보자고요. 양변을 B로 나눕니다.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라고요.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예쁘게 쓰여집니다. 별표는 중요하다고 친 게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쓰여져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등장하면 절편이 주어진 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게 다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이거 말고 다른 점이 없어. 그럼 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왜 어려운 거야? 어렵지 않잖아. 단, 안 줄 거라니까 얘를 예쁘게 주겠어? 다른 방법으로 주겠지. 어떻게? 아까처럼 누군가의 평행할 때, 누군가의 수직일 때 어쩌고 저쩌고 주겠죠. 그 다음 이 두 점을 좀 숨겨두겠죠. 여러분 보고 찾으라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직선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직선을 찾으려면 최소한 점이 2개는 필요하다고요. 또는 점 하나와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점 하나와 기울기를 찾거나 점 2개를 찾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라 제발. 어버버버 되지 말고.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지나는 점과 기울기. 그죠? 뭐 장난해? 두 점의 중점이래요. 중점 뭐다? 좌표의 평균이다. 더해서 2로 나눠라. 1,5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식 어떻게 쓴다고?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요렇게 쓰세요. 그리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미친놈처럼 보이겠지만 계속 말하면서 해.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x 마이너스 x 좌표. 자, 그 다음 문제 2번. 나 이번에 책 제대로 해왔지? 자, 두 점 AB가 있대요. AB를 이은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점 2개가 있는 거죠.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그럼 내분점을 찾아야 되니까 3대2 더하면 5 6 14 5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6 따라서 20이니까 4, 마이너스 6. 자, 내가 찾는 점 5,2와 4,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직선이다. 기울기 찾자. 기울기 x 변화량 5에서 4까지 1이 작아졌네요. 2에서 마이너스 6까지 마이너스 8이 작아졌네. 이거에서 이거 빼고 죄송합니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1, 이거에서 이거 빼면 8. 이렇게 가자 그냥. 뺀 순서 그대로 지켜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 8이고요.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세요.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8에 x 마이너스 x 좌표 이렇게 써주시면 끝난다.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 자, 절편이 나왔습니다. 그럼 두 점을 하셔도 되고요. 이제 좀 전에 알려드렸으니까 x절편 6분의 x y절편 마이너스 2분의 y 너의 값이 1이다. 이 직선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 4, b가 있을 때 a, b를 구하세요. 갖다 대입하시면 답이 등장한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됐죠? 이해돼? 뭐 어렵지 않잖아요. 갖다 대입해. a 집어넣으면 6분의 a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 1이다. 양변에 6을 곱하면 a 더하기 3이 6이다. 그래서 a의 값이 3이다. 요렇게 등장하는 시험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요게 풀이 1번. 자, 풀이 2번. 선생님, 뭘 풀이 2번까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풀면 돼. 그런데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걸 다 읽고 났더니 무슨 뜻이 돼버렸어? 네 점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아니야? x절편과 y절편 곧 6,0, 0,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 4, b 이 네 점이 다 일직선상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점이 일직선상에 있대. 그럼 뭘로 풀면 돼? 기울기가 같아요로 풀면 되지. 뭘 직선을 찾고 그래 얘들아. 기울기가 같아요.
자, 너의 기울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6이에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라고요. 기울기가 야 정수야 2. 와 더하기 빼기 못해. 3분의 1이면 된다고요. 그럼 가볼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A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1이에요. 이게 3분의 1이면 된다고. A는 3 이렇게 푸는 게 낫지. 직선 굳이 찾아서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직선상에 있어요. 기울기가 같아요. 여기 또 나오네요.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제발 그럼 뭐 하지 말라고? 공들여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지 마시라고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건 아무렇게나 그러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기울기가 같아요.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 찾으러 갑니다. 이거에서 이거 빼면 4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에요. 기울기가 4분의 3이면 돼요. 그럼 가볼까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A 빼기 1이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빼기 1이라고요. X자로 곱하면 서로 같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3A 빼기 3이 빼기 4야.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고요.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넓이를 2등분한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 어디를 지나면 돼? 꼭지점 하나와 무게중심을 지나면 돼요. 왜? 무게중심이 무슨 선이야? 그렇죠. 중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시험 문제 보세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꼭지점 하나는 제발 지나야 된다고요. 꼭지점 안 지나면 무게중심 지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얘들아. 꼭지점을 지나면서 변을 2등분 해야 되니까 무게중심점을 지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4고요. 여기 BC가 있어요. 무게중심을 찾으셔도 되고요. 굳이 얘 찾지 말고 어차피 중점이니까 BC의 중점을 찾으셔도 됩니다. 둘이 더하면 2니까 여기 1이고요. 둘이 더하면 6이니까 여기는 3이에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나는 기울기만 필요해. 기울기 1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이에요.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이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길 지나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x 좌표. 요거 쓰셔도 답은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활용하는 문제를 2개 넣어놨어요. 자, 갑니다.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래.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야. 사각형의 넓이. 어떤 사각형이냐? 평행사변형 이하의 사각형들의 넓이입니다. 평변 이하의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자, 직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의 교점, 무게중심점이 있다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다 넓이를 2등분합니다. 어떻게 하든 다 2등분해요. 꼭지점 따위 지날 필요 없어. 그냥 이 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녀석이면 넓이도 2등분해요. 말로 안 썩습니다.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 이하의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 봐. 이 둘이 동시에 2등분하는 직선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과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돼요. 이 점과 이 점을 지나. 이 두 점을 찾으면 돼. 그런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 이하니까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만 필요해요.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3,2고요.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6이에요. 평균 찾는 거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도 여기와 여기만 있으면 되네요. 3, 마이너스 2고요. 여기 7,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중점의 좌표 둘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5,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여러분이 열심히 잘 찾아주시면 2등분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 한 문제야. 집중.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이 젠장, 이 나쁜 놈 새끼 봐봐.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 어딘가 잘려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넓이를 2등분하면 어찌됐든 이렇게 지나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삐뚤어진 I를 구해. 잘라서 직사각형 구성 만듭니다. 이 삐뚤어진 I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이 삐뚤어진 I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A점이 5,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짜리고요. AB의 길이 B점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고요. C점의 좌표가 3,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입니다. 저 삐뚤어진 I를 딱 봤더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고요. 1이라서 여기의 넓이가 2인 거야. 그럼 이쪽에서도 2를 빼줘 얘들아. 이쪽에서도 요만큼을 같은 넓이가 되는 I를 날려버려. 2가 되는 I를 이렇게 이쪽에서도 날리고 이쪽에서 날리면 직사각형이 되잖아. 됐니? 왜냐면 이미 여기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짜리입니다. 그럼 2를 날려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가 3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3분의 2가 되도록 하면 돼요. 3분의 2.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죠? 3이었어요. 3에서 3분의 2를 날립니다. 3에서 3분의 2를 날리면 3분의 7이 됐네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찾으면 여기 있는 겁니다. x좌표가 3이고요. 3분의 7이 돼요. 그럼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같은 녀석이니까 니네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런 이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2등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좀 못생겼어. 그러면 모난 부분을 제외한 다음에 2등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찾아라. 3 커지는 동안 3분의 7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9분의 7이야. 요렇게 예쁘장하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자, 보세요.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쳐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걸 고쳐서 꼭 그려야 되느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읽는 연습은 기울기와 y절편을 갖고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양수냐 음수냐, 총 4가지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걸 굳이 이런 형태로 바꿔서 그리기보다는 1번, 2번, 3번 문제를 풀 때 음수냐 양수냐 이거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음수 양수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그리시면 돼요. 굳이 막 A, B를 그대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A, C의 곱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요. B와 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1번 A, B, C가 있는데 너와 너의 부호가 같고 너와 너의 부호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3개의 부호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셋 다 다 양수거나 셋 다 다 음수인 경우 밖에는 없다고요. 그럼 셋 다 다 양수다. 그럼 숫자 1을 집어넣으세요. 1, 1, 1이라고 생각하면 야이씨 이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음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이거 양변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 그래프와 동일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그려보시면 이제 어떻게 그린다고요? 제발 절편 찾으세요. y는 ax 플러스 b로 하지 마시고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0일 때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서 2사분면을 지날 수가 없고요.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됩니다. 자, 2번. 왜 젖어 있어? 자, 2번 문제. A와 B의 부호는 반대고요. B와 C의 부호는 같대요. 그 얘기는 뭐냐? 네가 플러스면 네가 마이너스고 B, C의 부호는 같으니까 마이너스다. 네가 마이너스고 네가 플러스면 너도 플러스다. 자, 숫자 1부터 대입합니다. 1, 마이너스 1, 1이라고 생각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거와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이거랑 똑같은 식이 돼버립니다. 자,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0일 때 x는 1. 나 아까 잘못 그렸구나. 미쳤나봐. 아까 선생님 잘못 그렸죠. 이 그래프였는데 1번 그래프 잘못 그렸습니다. 난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x가 0일 때 y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0일 때도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지나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AC의 부호는 같고 B의 부호는 0이래요. 그럼 이렇게 하자고요. 너 플러스, 너 플러스, 너 마이너스, 너 마이너스 0, 0. 0은 필요 없어요. 1, 1이라고 생각해보면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마이너스로 쓰면 0이 됩니다. 그럼 두 식이 똑같다는 걸 알았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y의 값이 아무리 변해도 x의 값은 계속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부호 갖고 다니지 마시고요. 부호 판별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웬만하면 그래프 그릴 때 그냥 숫자 집어넣으셔도 분명히 지나는 사분면들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시험 문제 그림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A점이 있고 2점 B가 있대요. 그리고 A, B, C, D가 정사각형이래요. 자, 그랬을 때 CD, 직선 CD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C점과 D점의 좌표를 찾으면 점 2개가 등장하니까 그 점 2개로서 직선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림을 떡하고 봤더니 야, 왜 떡하고 보려고 했는데 안 나와?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여러분한테 생소한 그림이면 안 돼요. 되게 자주 본 그림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그림은 어디서 갖고 온 거냐? 이게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직사각형도 그렇고 정사각형도 그렇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뭐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본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그림을 만드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좌표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요 선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들이 다 합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면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더라. 이만큼 커졌어? 3,1. 자, 다시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에요. 그럼 3에서 1만큼 작아졌으니까 D점의 좌표는 2. 1에서 3만큼 커졌으니까 4. 요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좌표 금방 찾을 수 있다. 되죠? 정사각형이 나오는 순간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 눈에 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지만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림은 요 그림이에요. 정사각형이 등장하면 이 정사각형을 둘러싼 새로운 정사각형 하나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한테 생소한 그림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우리는 당연히 90도를 우리는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90도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그림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피타고라스 증명하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요거 직접 답은 여러분한테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그림이라 보여드리는 거예요.